지금 아프리카가 안 돼서 핸드폰 동영상으로 찍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도님이 물어보신 게 잘 보이시려나? 2차 함수의 2차 함수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제 2차 함수의 평행 이동이 2차 함수뿐만이 아니라 뭐 1차, 뭐 3차 그 이상의 모든 함수에 대해서 이 평행 이동의 규칙은 다 성립해요. 그래서 일단 점의 평행 이동과 정의 평행 이동과 또 함수의 평행 이동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점의 평행 이동은 학생들이 잘 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마도님도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점의 평행 이동은. 근데 이제 함수의 평행 이동이 무슨 말이냐? 뭐 예를 들어서 x축으로 함수 fx가 있는데 x축으로 뭐 3만큼 y축으로 뭐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다라고 하면 y는 fx라는 함수를 이 함수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y 플러스 3은 y 빼기 3이죠. 그죠? y 마이너스 3은 y 플러스 뭐야? 잘못 봤네요. fx 빼기 4 y 플러스 2 뭐 이렇게 한다. 요 얘긴데 이게 왜 그런지 지금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럴까 이걸 물어보시는 건데 점의 평행 이동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점의 평행 이동. 점의 평행 이동은 어떤 한 점의 좌표 평면 위에서 어떤 한 점이 있습니다. A, B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X축으로 N만큼 그리고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다면 이 새로운 점의 좌표를 A', B'이라고 칩시다. 이 새로운 점의 좌표를 A', B'이라고 치는데 그러면 이 새로운 A'이라는 좌표는 A에서 N만큼 더 간 거죠. 그죠? A라는 길이에서 N만큼 더 간 거고 B'이라는 좌표는 이 B라는 좌표에서 N만큼 더 올라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새로운 좌표는 A 플러스 N, B 플러스 M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점의 평행 이동은 보통 다 잘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함수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좋을까요?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함수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모든 점을 이 방정식을 모든 점을 사실 이 직선의 방정식 모든 점들의 집합 아닙니까? 그죠? 점들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직선이 이렇게 되는 건데 직선이 되는 건데 이 모든 점을 x축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3만큼 평행 이동하고요.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모든 점들이 x축으로 3만큼 이동되겠죠. 그죠? 여기 3만큼 이동되고 y축 2만큼 이동이 되면서 이렇게 새로운 점이 찍힐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점들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새로운 점들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 함수가 이거였고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새로운 함수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겠죠. 그죠? 새로운 함수.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 자, 여기 이 함수 위의 점, 임의의 점을 하나 잡았어요. 임의의 점 P라고 잡았습니다. 이 P라는 점을 x, y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이 x, y가 이제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이 되면서 새로운 점 P'이라고 변형이 되겠죠.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점의 이동을 배우셨다면 P 프라임이라는 이 점은 x 프라임이라는 점은 어디에서 왔어요? 이 x 좌표에다가 더하기 3을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y 프라임이라는 점은 y 더하기 2를 해야 될 거예요. 그죠?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이 새로운 함수라는 건 x 프라임, y 프라임에 대한 식입니다. 그죠? 근데 이 x가 어떤 x들이에요? 어떤 x들? 이 x는 어떤 x들아? 요 함수를 만족하는 x, y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새로운 함수는 뭐에 대해서 표현해야 되냐? x 프라임, y 프라임에 대해서 표현해야 되는데 이 식을 이제 변형을 합니다. 왜 변형을 하냐? x는 x 프라임 빼기 3이죠. 그죠? 이 x라는 숫자가 모든 x가 아니라 이 식을 만족하는 x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랍니다. 이거 뭐 무조건 괜히 바꿔서 넣은 게 아니라 x랑 y가 이거에 다시 말하면 이게 관계가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이런 모든 xy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x 프라임을 찾고 싶은데 x 프라임을 만족하려면 여기다 넣어야 된다. 다시 말해 여기다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도 식을 변형해서 y는 y 프라임 빼기 2인데 여기다 다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y 프라임 빼기 2는 마이너스 x 프라임 빼기 3 플러스 2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함수 이게 새로운 함수겠죠. 정리를 하면 y 프라임 빼기 2는 마이너스 x 프라임 플러스 3 플러스 2가 되고요. 이항시켜가지고 y 프라임은 마이너스 x 프라임 플러스 5에다가 플러스 7이 되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 xy에 있던 xy라는 xy가 사실 이런 관계식이었던 거죠. 이런 관계였던 아이들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런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관계.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그냥 예를 들어서 y는 뭐 3x다. 이걸 보고 그냥 이 녀석은 기울기가 3인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야. 이게 아니라 x랑 y랑 관계가 x의 3배를 하면 y라는 값이 된다. 이런 거를 좀 캐치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 이건 정비례죠. 정비례. 예를 들어서 아마도님이 뭐 사과를 한 개 먹으면 저는 조조쌤은 그죠? 사과를 3개 먹더라. 그죠? 아마도님이 사과를 한 개 먹으면 저는 사과를 3개 먹습니다. 만약에 아마도님이 사과를 2개 먹으면 저는 6개 먹더라.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이런 관계를 나타내주는 식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도님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평행이동, 점의 평행이동과 함수의 평행이동. 근데 일단 사실 이 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를 푸실 때는 그냥 이렇게 보통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알려주죠.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더라. 그럼 이제 y는 fx일 때 이거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한다라고 하면 일단 문제를 풀 때는 편하게 x 대신에
x 빼기 a를 넣어주시고 y 대신에 y 빼기 b를 넣어줘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일단 학생들한테 가르치긴 합니다. 원래 함수가 이거였습니다. 그죠? 원래 함수가 이거였는데 이제 평행 이동을 해서 평행 이동을 한다면 x 대신에 x 빼기 a 넣어주시고 y 대신에 y 빼기 b를 넣어주셔서 해결해주면 되더라. 이 fx가 2차든 3차든 4차든 다 만족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 줄게요.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플러스 3인데요. 그죠?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하더라 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x 대신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y 대신에 이렇게 넣어주면 답이 나오더라. 이거를 이렇게 평행 이동한 그래프는 y는 x 플러스 2 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4가 되죠. 그럼 꼭지점만 한번 비교해봐요. 꼭지점. 꼭지점 비교를 통해서 정말 평행 이동을 잘 시킨 건지 봅시다. 자, 이 녀석의 꼭지점 뭡니까? 이 녀석의 꼭지점은 0,3이라는 거겠죠? 그죠? 굳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꼭지점 이거고. 자, 이거의 꼭지점 뭡니까? 마이너스 2,4가 꼭지점이에요. 그죠? 꼭지점. 자, 이 녀석을 점입 평행 이동이 점입 평행 이동 0,3이라는 이렇게 0,3이었어요. 그죠? 근데 x축으로 얼마?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얼마?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하죠. 여기 점이 찍히는데 이 점의 좌표가 뭐다? 마이너스 2,4더라. 그죠? 이 마이너스 2만큼 갖고 1만큼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좌표가 마이너스 2,4가 될 것이고 꼭지점이 이동하면 이제 그래프도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되겠죠. 아시겠나요? 평행 이동에 대해서 일단 물어보신 것 같고 자세한 설명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함수식을 세우는데 그죠? 1차함수에 대해서 또 물어보셨는데 사실 1차함수는 제가 동영상 찍어놨습니다. 여기 조조쌤 수학 그죠? 여기에서 이제 기울기 검색 한번 해오시면 기울기라고 검색 조조쌤 수학 안에 여기 다시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컴퓨터 들어가시면 여기 돋보기 모양 그죠? 동영상을 다시 검색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기울기를 한번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아마 설명해놨어요.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일단 여기서도 뭐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기울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기서 일단 기울기고 외우라고 하는데 일단 물어보신 게 질문 1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죠? 질문 1 질문 1 y는 ax 플러스 b에서 a가 기울기고 외우라고 하는데 기울기 공식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떤 도형의 방정식에서 임의의 점 xy의 관계식을 찾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이해하라고 괜찮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질문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떤 도형의 방정식에서 임의의 점 xy의 관계식을 찾는다? 저도 이건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질문이 좀 무슨 말인지 어쨌든 기울기를 물어보시는 것 같긴 한데 기울기를 왜 이렇게 하냐 기울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기울기라는 건 이렇게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좌표평면이 있는데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만 있습니다. 직선에 대한 기울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x축 y축이 이렇게 있겠죠. 자, 이 볼펜이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네. 이 볼펜이 직선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변하겠죠. 기울기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변하는 거. 근데 기울기가 실제로 지금 x축이 이게 땅바닥이라고 칩시다. 이 x축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바닥. 땅바닥인데 땅바닥에 평행해요. 이렇게. 그럼 기울기가 우리가 뭐라고 하면 하나도 안 기울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수치화하는 거죠. 수치화하려고 이 기울기가 0이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이런 그래프다라고 하면 기울기가 0이에요. 왜냐면 기울인 정도가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기울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숫자화를 하는 거죠. 숫자. 기울은 정도가 1이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좀 기울어졌어요. 기울었어요. 공을 놔두면 공이 떼굴떼굴 굴러가겠죠. 기운 거예요. 경사가 있어요. 그럼 경사가 뭐 45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여기 45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풀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1차 함수에서는 이 기울은 정도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y는 뭐 ax 플러스 b 이게 1차 함수의 기본식이긴 한데요. 그죠? 1차 함수 원래 사실 뭐부터 배웁니까? y는 ax에 대해서부터 먼저 배워요. y는 ax라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원점을 지나긴 하면서 y는 아까 3x로 이야기를 들었죠. x랑 y와의 관계가 세배 관계라는 거죠. 세배 관계. x랑 y와의 관계가 세배 관계예요. x가 1이면 y는 3이고 x가 2면 y는 6이고 근데 이런 관계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 보니까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니까 점이 이렇게 찍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점이 이렇게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 x가 4면 y는 12 이렇게 되면 이런 점으로 이렇게 찍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1차 함수라는 게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점을 찾는 건데 근데 이 점들 사이의 관계가 이 어떤 점을 내가 이 점과 이 점을 잡든 이 점과 이 점을 잡든 임의의 점을 아무거나 잡았는데 이 관계가 일정한 비율을 갖더라 라는 거죠. 일정한 비율. 실제로 근데 이 일정한 비율 기울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울기. 기울기라는 거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y는 3x라는 걸 볼게요. x가 1이면 y는 3이겠죠, 당연히. x가 3이면 y는 아마 9일 거예요. 근데 기울기의 정의 질문 2번으로도 물어보셨는데 그죠?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입니다. 이거는 델타는 변화량을 의미하죠. 변화량을 의미하고 델타라고 읽어요.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요 위에 있는 점 누구를 잡든 간에 두 개의 점을 누구를 잡든 간에 이 변화량이 기울기를 비교해 보니까 기울기는 근데 어떻게 찾는다? 이 변화량으로 찾는 거죠. 그죠? 자, 봐봐요. 이 점은 1,3이라는 점이에요. 그죠? 이 점은 3,9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거 아마도님이 생각을 해봤으면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귀찮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 두 점을 보면 이 점에서 이 A라는 점에서 이 B라는 점까지 얼마나 변하는지 볼게요. A라는 점의 X좌표는 1이었어요. 그죠? 1이라는 점에서 A가 B까지 변하는데 X의 변화량이 얼마나 변했어요? 1에서 3으로 변했죠. 얼마나 변했습니까? 변화가 플러스 2만큼 커졌어요. 그죠? 이게 바로 X의 변화량이 플러스 2더라. 근데 A가 B로 변할 때 그때 당시에 Y 좌표는 3이었는데 3에서 뭐로 변했어요? 9로 변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커졌어요? 플러스 6만큼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6만큼 커졌다. 그래서 이게 약분이 되면서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3이 된다. 근데 기준을 누구로 잡든 상관이 없습니다. 기준이 예를 들어 B를 먼저 잡았어요. 제가 B에서 A로 변하는데 이번에 B에서 이렇게 점이 A로 변하는데 원래 3이었는데 X좌표가 원래 3이었죠. 3이었는데 1로 바뀌었어요. 변화량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만큼 줄었죠? 그죠? 그러면 변화량이 X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자 Y의 변화량 보겠어요. 9였는데 3으로 변했어요. 9였는데 3으로 변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6이겠죠. 그죠? 마이너스 6. 그래서 어쨌든 3이 되더라. 결과는 똑같아요. 또 이게 아니라 다른 임의의 점 아무나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을 갖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을 갖겠는데 이 점과 이 점을 비교해도 이 점과 이 점을 비교해도 결과는 3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점들과 사이의 관계가 이걸 물어보신 건가 모르겠네. 이 모든 점, 이 두 점을 모든 점을 찾아도 얘네들은 기울기가 3인 이런 점들의 집합인 거죠. 이런 점들의 집합. 그래서 이런 점들이 다 모인 친구들 보니까 기울기가 3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 건데 사실 뭐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시고요. 지금 중요한 건 아마도님이 아셔야 되는 중요한 건 y는 ax 플러스 b에서 요 a가 나타내는 게 무엇인지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도님이 이 점들 어떤 점이 주어지든 간에 이 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아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조조쌤 수학 그죠? 조조쌤 수학에서 한번 기울기 검색하셔서 한번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1차 함수도 있어요. 아이 사람이 말이야 내가 1차 함수 이거 다 얼마나 많이 찍었는데 문제를 그 카페에 있는 거 한번 봐줘야지 그지? 알겠죠? 한번 봐주시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그죠? 아프리카 TV에서 조비에스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조비에스 조비에스가 뭐냐 별거 아니에요. 이제 시간 정해놓고 그죠? 시간 정해놓고 학생이랑 함께 수업을 하는 거죠. 수업 시간 한번 20분에서 30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개념 설명하고 문제 같이 풀고 예제 풀고 심화까지 문제 건드릴 수 있으면 건드리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시간 약속이겠죠. 뭐 맨날 하는 게 아니라 월화수목금 중에서 그죠? 월화수목금 중에서 뭐 요일 하루 정도나 뭐 이틀 정도 정해가지고 시간 밤 11시면 11시 이렇게 정해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이게 도움이 많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동영상이 동영 녹화 종료할게요.